현대모비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대모비스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160kW급 전동화 구동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면서 전기차 업계에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단순한 부품 개발 뉴스가 아닐까요? 왜 자동차 업계가 이 뉴스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그건 현대모비스가 더 이상 OEM의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전동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부터 고성능까지 전 차종을 담당하는 P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건 기술 독립을 넘어 글로벌 시장 선도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기술 혁신이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완전히 재정의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뭘 완성했는지 정확히 아세요?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시스템, 즉 P 시스템의 완전한 라인업입니다. 250kW급 고성능부터 160kW급 범용, 120kW급 소형까지 모두를 자체 개발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현대차 그룹의 모든 전기차 모델이 현대모비스의 기술로 구동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외 부품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개발이 아니라 기술 독립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전동화, 구동 시스템의 완전한 라인업을 완성했으며 이것이 비용과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둘째, 기술 독립이 어떻게 글로벌 직수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 프로젝트는 어떤 규모인가. 셋째, ICCU와 칵핏 모듈 통합이 어떻게 현대모비스를 단순 부품사에서 SDV 플랫폼사로 재정의하는가. 이 세 축이 모두 작동할 때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지금의 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을 두고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 말입니다. 근데 이 경쟁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 조립 역량이 아니라 핵심 부품의 독자 개발 능력입니다. P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 통합 제어 유닛 같은 게 바로 그것들이거든요. 이 부품들을 자체 개발하는 회사와 해외에서 사는 회사는 원가, 성능, 납기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현대모비스가 P 시스템 전체 라인업을 자체 개발했다는 건 이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뭔지 정확히 아세요? 예전에는 자동차 부품 공급사였어요.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P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확보하고 인버터 기술도 갖추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ICCU라고 불리는 통합 제어 모듈을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전기차의 신경계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하면 현대모비스는 더 이상 부품사가 아니라 전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현대모비스의 플라인업 완성이 얼마나 큰 얘기냐면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품을 공용화함으로써 원가를 20% 절감했어요. 동시에 효율성을 높여서 출력도 16% 향상시켰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현대차 그룹의 모든 전기차 모델이 더 저렴하면서도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술 독립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의 진정한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차 그룹의 지시를 받아 부품을 만들기만 했어요. 이제는 자사 브랜드의 P 시스템으로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전기차 프로젝트에 현대모비스의 P 시스템이 직수주되고 있어요.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현대모비스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현대모비스가 더 이상 현대차의 종속 기업이 아니라 독립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모비스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현대모비스를 여전히 부품사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이제 ICCU와 칵핏 모듈을 통합하면서 SDV 플랫폼사로 변신 중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지능형 플랫폼 전체를 제공하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증권가는 이미 2026년 현대모비스의 매출을 6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5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실적 성장은 단순한 부품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가치의 현실화예요. P 시스템 판매, 배터리 모듈 판매, ICCU 플랫폼 라이선싱까지 다층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매출이 증가하는 동안 이익률도 개선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이 확대되면서 마진도 좋아지는 거죠. 2026년이 되면 시장은 현대모비스를 새로운 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현대모비스여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PE 시스템의 완전한 라인업을 자체 개발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ICCU라고 불리는 통합 제어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거죠. 이건 향후 전기차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중추 기술이 될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이걸 먼저 개발했다는 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글로벌 자동차사들도 현대모비스의 기술 없이는 경쟁하기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느려진다면 현대모비스의 수주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PE 시스템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는 영역이라 노후화 위험도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현대차 그룹의 기술 수요를 확보했거든요. 설령 전체 시장이 둔화되더라도 그룹 내 수요만으로도 사업이 유지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직수주도 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려는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대형사들도 자체 PE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도 심해질 수 있고 마진율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확보한 기술 선점과 현대차 그룹의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해질수록 기술력 있는 부품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현대모비스의 ICCU와 PE 시스템은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수준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현대모비스의 250kW부터 120kW까지의 PE 시스템 플라인업 완성은 원가 20% 절감과 성능 16% 향상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둘째, 기술 독립은 현대차 그룹 내 독점을 넘어 북미 유럽의 글로벌 직수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ICCU 플랫폼과 칵핏 모듈 통합은 현대모비스를 SDV 기업으로 재정의하며 2026년 매출 60조 영업이익 5조는 완전한 가치평가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모비스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글로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수주 수량과 계약 금액이 공시되는 시점입니다. 현재의 수주 협의 중 단계에서 계약 완료 단계로 진행되면 시장의 기대치는 급상승할 겁니다. 둘째, ICCU와 칵핏 모듈의 통합 기술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성과가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이 신호들이 나오면 시장은 현대모비스를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